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학생 비자 취소가 약 8천 건에 달하면서 캠퍼스에는 추방 공포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당국은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할 창고를 또 한 차례 매입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강경 단속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학생 시위가 고등학생을 넘어 중학생까지 참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민주당 주도 주정부를 대상으로 연방 보조금 추가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과 전미주지사협회 연례회동에서 일부 민주당 주지사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 하원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관세 반대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 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지면서 부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된 새로운 학생 매칭 서비스 데이트 드롭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시 6개월 만에 5천여 명이 가입하며 전국 명문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헬მს버러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버러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연방이민 단속 강화의 여파가 유학생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학생 비자 취소가 약 8천 건에 달하면서 캠퍼스에는 추방 공포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는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 매입이 잇따르고 있고 50개 단체들은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활동 강화의 여파가 유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8천 건의 학생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유학생 정보 시스템 세비스를 통해 수천 명의 체류 신분을 예고 없이 종료시켰습니다. 그 결과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보스턴 등 일부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 캠퍼스에는 최소 11명의 학생이 체류 신분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선 뒤에야 비자 취소 조치가 철회됐습니다. 최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자 취소와 추방, 소송 사례는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대학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이스 활동이 강화되면서 유학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유학생 커뮤니티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활동 내용이나 행정적 착오만으로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공포가 캠퍼스를 지배하고 있다며 공부를 하러 온 것인지 단속을 피하러 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각 대학은 유학생 지원 부서를 통해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 구금시설 확장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AJC는 10일 조지아주 오크우드시에 있는 창고가 2달 안에 아이스 구금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설은 애틀랜타 동북쪽 약 50마일 떨어진 홀카운티, 주소는 3619 애틀랜타 하이웨이로 오크우드시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는 이곳이 한인타운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연방당국은 조지아주 소셜서클에서도 약 1억 2,900만 달러의 대규모 창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최대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50개가 넘는 단체들이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서한을 의회 지도부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로빈 켈리 하원 의원이 발의한 놈 장관 탄핵 결의안을 지지한다며 놈 장관이 의회 감독을 방해하고 치명적인 무력 사용과 미성년자 표적 단속, 미국 시민 대상 불법 단속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탄핵 결의안에는 현재 187명 이상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예산 협상도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민단속 요원 규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3일 자정 이후 국토안보부 업무가 중단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아이스 이민세관 단속국의 강경 단속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넘어 중학생까지 참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맨해튼 지역에서도 자녀의 시위 참여를 두고 학부모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강경 단속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고등학생을 넘어 중학생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LA 통합교육구 85개 학교에서 12,500명이 수업을 거부했고 콜로라도 포트 콜린스의 레셔 중학교에서는 전교생 766명 가운데 절반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전국적인 움직임은 뉴욕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맨해튼에서는 중고등학교 자녀의 시위 참여를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인 학부모 A씨는 맨해튼 소재 학교의 한 학부모 단체 연락망에서도 같은 주제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 USA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생들의 시위 참여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게시글에 다양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 자체가 시민의식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참여 의지를 보인다면 기특하게 생각하겠다는 반응과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학부모는 무단 결석 처리 가능성을 알면서도 참여를 허용했다고 밝혔고 자녀와 함께 시위에 나섰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의 정치적 시위 참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고등학생이 정치적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르다는 의견에 더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학생 시위 확산은 가정과 지역사회 내부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아이스 활동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지난 6일 조란맘다니 뉴욕시장은 범기관 대응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와 이민 관련 부서가 참여해 연방정책 변화가 시행정과 주민 안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정책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명령에는 피난처 도시 정책 이행 상황을 재검토하고 아이스 등 연방기관의 시소유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범죄 단속을 방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뉴욕주도 별도의 입법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 법안을 통해 지역 경찰의 아이스 단속 관여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살인과 마약 밀매 등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연방 기관과의 협력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학생 시위와 함께 연방 이민 단속을 둘러싼 지역사회 논의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일부 주를 대상으로 연방 보건의료와 교통보조금 지급을 추가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과 전미주지사협회 연례 회동에서도 일부 민주당 주지사들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 민주당 주지사가 재임 중인 주들을 중심으로 보건, 의료 및 교통 관련 연방지원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행정예산관리국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 같은 방침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으며 교통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총 15억 달러 이상 규모의 예산 삭감이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삭감 대상에는 교통보조금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상업용 운전면허증 스페인어 번역 비용과 연구 예산, 캘리포니아주의 기후변화 대응 기금 등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사업들이 포함됐습니다. 시카고에서 진행 중인 성접촉 감염병 예방 연구와 고령 성소수자의 사회적 고립 완화 프로젝트 등이 지원 중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미국 의학협회에 대한 72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도 삭감 명단에 올랐습니다. 행정부는 연방기금의 사기 수령 및 남용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과 아동 돌봄 보조금 등 일부 연방지원금 중단 시도는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최근 한 연방법원 판사가 해당 주들에 대한 사회보장성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4개 주의 주지사들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삭감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의 JB 프리츠커 주지사 측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유로 특정 주를 겨냥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달 말 예정된 전미 주지사협회와 백악관 간 연례회동에서도 파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와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 등이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주지사 18명은 모든 주지사가 초청되지 않을 경우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보이콧 방침을 밝혔습니다. 1908년 시작돼 초당적 협력의 상징으로 이어져 온 전미 주지사협회 백악관 회동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균열을 맞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민주당 주정부 간 재정 및 정책 갈등이 법적 분쟁과 정치적 대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관세 반대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고 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하면서 규칙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 예산국은 관세 인상이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미 하원에서 표출됐습니다. 10일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7월 31일까지 아예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도록 막는 규칙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찬성 214표, 반대 217표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돈 베이컨, 케빈 카일리, 토머스 매시 의원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민주당 214명 전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사법부에서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베이컨 의원은 관세를 포함한 세금 부과 권한은 헌법에 따라 의회가 가져야 한다며 공화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관세에 반대해왔고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표결로 민주당은 관세 철회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정책의 긍정적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부 하원 의원들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고용 지표와 무역 적자 감소를 언급하며 관세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저성장과 고물가를 예측했지만 대신 우리는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 그리고 엄청난 일자리 창출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 예산국은 현재 관세 인상이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가 3조 3천억 달러가 줄고 이자 지급액도 7천억 달러가 감소해 총 4조 달러 규모의 재정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관세의 적법성은 연방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복잡하고 미묘한 법적 쟁점들이 다수 얽혀 있다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개발된 새로운 학생 매칭 서비스, 이른바 데이트 드롭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부생 절반 이상이 가입하면서 명문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확산 중입니다. 다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만남이 일상화되고 또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있는 만큼 FBI와 주당국은 로맨스 사기, AI를 활용한 가짜 인물 접근 등의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에서 지난해 9월 출시된 학생 매칭 서비스 데이트 드롭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 학기 만에 학부생 7,500여 명 가운데 약 67%에 해당하는 5,000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는 컬럼비아대, 프린스턴대, MIT 등 10개 대학으로 확대되고 210만 달러의 벤처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이용자가 가치관과 생활 방식, 정치적 견해 등 66개 문항에 답하면 알고리즘이 이를 분석해 화요일 오후 9시마다 한 명의 상대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틴더와 같은 무한 스크롤 방식의 데이팅 앱에 지친 소비자의 심리를 전략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외모 평가보단 가치관 중심의 건전한 관계를 지향하고 가벼운 만남 대신 진지하고 효율적인 만남을 선호하는 명문대 학생들의 취향에 차별화됐습니다. 이 서비스를 개발한 컴퓨터공학 대학원생 헨리 윙은 자신의 링크드인을 통해 스탠퍼드대 싱글의 96%는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온라인 기반 만남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어 주정부 및 연방수사당국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첫 3분기 동안 뉴욕 주민들이 신고한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4,2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FBI도 최근 1년 사이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20% 증가했고 전체 피해액은 2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15개 카운티의 경우 피해 신고 건수는 2024년 418건에서 2025년 528건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같은 기간 2,151만 달러에서 4,334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당국은 최근 범죄자들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사진과 영상, 음성을 제작한 뒤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수주에서 수개월간 신뢰를 쌓은 뒤 송금이나 암호화폐 투자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긴급 상황을 이유로 돈을 요구할 경우 우선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한편 범죄 악용 가능성도 커지는 시대, 이용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언쟁이 총격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10일 BBC에 따르면 23살 루시 해리슨이 텍사스주 프로스퍼에 있는 아버지 크리스 해리슨의 집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검시 재판에서는 사건 당일 부녀가 트럼프 대통령과 총기 소유, 성추문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자친구인 샘 리플러는 루시가 아버지에게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느끼겠냐고 말했고, 이에 크리스는 함께 사는 다른 두 딸이 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루시가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크리스가 루시의 손을 잡고 1층 침실로 데려갔고 약 15초 뒤 총성과 비명이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크리스는 글록 9mm 반자동 권총을 보여주려다 발포됐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약 500ml의 와인을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시관은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캐나다 서부의 한 사랑마을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2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AP와 AFP 등에 따르면 사건은 10일 오후 1시 20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텀블러 리지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은 인구 약 2,400명 규모로 해당 학교에는 17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안에서 용의자를 포함해 8명이 숨졌고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주택에서도 2명이 추가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부상자는 25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공범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지원 병력까지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고 주민들은 실내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미국이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에서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10일 CNN에 따르면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부패 인식 지수에서 미국은 182개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수는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미국은 바하마와 공동 29위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는 기업 해외 뇌물 수사 중단과 외국 대리인 등록법 집행 축소 등 공공부문 부패 대응 역량 약화를 주요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평균 점수는 42점으로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덴마크는 89점으로 8년 연속 1위를 유지했고 핀란드와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 검찰청에서 첫 한인 경감이 탄생했습니다. 피터건 경감은 지난 6일 저지시티에 있는 허드슨 카운티 검찰청 청사에서 선서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습니다. 허드슨 카운티 법집행기관에서 한인이 경감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 경감은 승진과 함께 마약 및 갱단속 태스크포스 총괄 책임자도 맡게 됐습니다. 이에 허드슨 카운티 내 마약과 갱조직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4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권 경감은 뉴욕에서 성장했습니다. 퀸즈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와 뉴욕 대학교를 졸업했고 2001년부터 허드슨 카운티 검찰청 마약 단속반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이후 2012년 경사, 2021년 경위로 승진한 데 이어 이번에 경감으로 임명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